안녕하십니까. SAP 러닝어 포럼 진행 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저희 SAP 러닝어 포럼은요, 매월 1, 3주 수요일 날 오늘같이 오후 5시 여러분들 어차피 퇴근할 수 없는, 보통 일반적으로 퇴근할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에 집중은 안 되고 그럴 때 50분간 SAP 전문가의 관점과 경험을 진솔하게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러니까 댓글로 여러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이런 것도 주저없이 막 하세요. 저도 막 오늘 게스트분하고 미리 각본된 거 없습니다. 그냥 마구 질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그런 좀 공유의 문화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SAP ERP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아주 도전적인 화두를 갖고 게스트 나오신 젠컨설팅의 김삼용 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센데요, 제목이? 일단. 좀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네네. 토픽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좀 뎁스가 테크니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ERP는 뭐다, SAP는 뭐다, 네네. 이런 편견을 약간은 좀 고쳐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토픽을 마련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사실 저희가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 예. 본부장님이 그동안 거의 한 20년간의 경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이제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 거고요. 그죠? 그럼요. 네. 예. 자, 일단 아까 그 일반인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사람인지, 본부장님 특별한 사람이 일반인 사람인지, 이게 본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분이십니까? 코피디님이 좀 요청을 하셨을 때 네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토크를 봤더니 교수님도 나오시고 네. 큰 회사의 대표님도 나오시고 네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청자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면 만나게 될 컨설턴트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특별히 제가 굉장히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동양매직에서 한 6년간 구매 업무하고 물류 업무를 하다가 네. 우연찮게 기회가 돼가지고 SAP 코리아로 다시 이제 이게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SAP 지금 본부장님처럼요. 예. SAP 때문에 커리어가 많이 바뀌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꽤 돼요. 네. 예. 특히 이제 현업하시던 분들이 네, 컨설턴트로 이렇게 그렇죠. 바뀐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SAP 코리아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97년부터 이제 SAP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네. 근데 이제 그렇네요. 단점은 SAP밖에 모른다는 거고요. 네네네. 장점도 SAP밖에 모른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네. 제가 경험했던 네네. 그다음에 이러면 과거에 이런 경우는 피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건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네네. 좋은 프로젝트가 됐었을 건데 못했던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한번 좀 네. 전해주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런 토픽을 정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젠컨설팅이 예. 어떤 회사인지 잠깐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젠컨설팅은 지금 11년째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SAP에 대한 구축, 그다음에 SAP에 대한 교육, 네. 그다음에 SAP에 대한 유지 보수 이 세 가지의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네.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징이라 그러면 한 가지는 SAP의 교육 파트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교육을 하는 난리지들이 상당히 스킬이 높습니다. 그래서 A to Z까지의 모든 기능들을 네. 잘 알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ERP에 대한 오해 진실을 밝히기 전에 딥다운 하기 전에 일단은 ERP라는 것이 정의보다는 ERP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시작된 건 언제 어떻게 처음에 그러니까 SAP는 이제 결국은 ERP라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 이름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SAP가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 게 95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최초로 SAP를 도입을 하면서 네. 들어왔고요. 그때 SAP 코리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버전이 이제 SAP의 3.0 버전이라는 네. 버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SAP 이전에 그러면 SAP라는 개념은 ERP라는 개념은 없었느냐? 사실 ERP라는 개념은 ERP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네. MRP라는 개념으로 네, 그렇죠. 이제 계속 허드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는 그걸 MRP를 쓰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다른 회사도 못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ERP라는 개념은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라 IT 테크니컬하게 IT가 못 쫓아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드웨어 속도라든지 캐파라든지 CPU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쫓아오다 보니까 ERP의 개념을 서포트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안 만들어졌던 네네. 거고. 근데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네. 이제 그 기본이 돼서 이제 ERP 개념이 나온 거고 SAP가 95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 한 세 번의 큰 좀 변화가 생깁니다. 아, 네. 그래서 95년에 들어온 건 3.0 버전이었고요. 네네. 그건 굉장히 좀 단편한, 그러니까 화면도 굉장히 딱딱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2002년 정도에 이제 4.0으로 이제 네.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변화가 상당히 좀 커집니다. 네네. 그다음에 2008년 정도에 네. ECC 6.0이라는 네. 버전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네.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5.0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네. 오. 그러니까 네이밍 자체가 이제 네네. 예, R3 아. 4.6 그러다가 네. ECC 6.0으로 네. 가셨고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재작년 2014년도에 하나라는 네. 그러니까 인메모리 DB 기반의 이제 ERP 솔루션인 하나로 되면서 이 세 번의 큰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하나 기반 네.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기술은 저희 우리나라의 기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네. 연구진들이 개발해서 SAP로 판 그런 인메모리 DB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그 서울대 그 제어계측과 예, 예. 차상균 교수가 알고 계시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 팀은 지금 SAP 계속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SAP로 이제 다 그당이 궁금해요. 팔아버린 거고요. 그분들은 지금 이거 안 하세요? 예, 그러면? 예. 오, 그렇구나. 그분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인메모리에 대한 그 테크닉을 계속 연구는 하시지만 네. SAP하고 연관된 일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이제 95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 이제 SAP ERP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일반 다른 기업들에 확산된 거는 한 몇 년도부터 확산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일단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도대체 대략 몇 개 기업이 SAP를 쓰고 있을까요? 뭐 정확한 500개는 넘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800여 개의 800여 개. 회사가 네.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굉장히 얘기하면 뭐 한 200억 하는 오. 회사까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종업원 100명 이하인 회사. 예. 요즘 이제 추세가 그런가 보죠? 추세가 이제 대기업들은 대부분 네. 이미 이제 ERP를 도입을 한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시장이 대기업 시장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시장으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SAP에, 그러니까 ERP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년, 3년 프로젝트를 하고 네. 저도 이제 LG 칼텍스라는 프로젝트를 그때는 이제 LG 칼텍스였고 지금 GS지만 네네. 그때도 2년 프로젝트 기간이 2년이었고요. 비용이 뭐 500억, 네네. CJ 때도 뭐 400억 뭐 네. 이런 굉장히 기간이 길고 비용이 컸죠. 그때는 왜 그랬냐면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가 일단 없었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방법론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사람을 컨설턴트 들어온다든지 이제 셀프 스타디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길었는데 최근 추세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 같은 컨설팅 펌들이 방법론을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미 한국에 맞게 개발된 솔루션들을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네네. 최근에 이제 경우에 보면 중소 중견 정도는 6개월 오, 구축으로 네. 그 정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기간이 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비용이 줄어든 비용이 거죠. 그만큼 줄었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500 들었을 때는 물론 SAP 쓰지만 SI적인 요소가 이제 또 많았을 것 같아요. 뭐 물론 SI적인 네. 요소도 있었고 그때는 뭐 진짜 한 3,400명이 한 사무실에 네. 통째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지금은 한 몇 명 정도가 보통 한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네네. 대상으로 보면 네. 한 현업 그러니까 엔드 유저까지 포함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현업으로 포함된 분들 한 40명 네. 야. 그 정도. 궁금한 게요. 지금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유형의 중소중견기업에 이거 SAP가 궁합이 잘 맞는 경험상 보시니까 요런 인더스트리 아니면 요런 유형의 중소중견기업이 잘 맞더라. 어떤 데입니까? 그런 데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중견이면 이제 1조가 안 넘는 네네네. 기업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매출이 작더라도 네.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 아. 그러니까 성장을 매년 뭐 해외로 진출한다든지. 특히 이제 해외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네네. 기업들은 사실은 국내 솔루션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특히 랭귀지 문제라든지 네네. 타임존 문제라든지 커런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 있는 이런 솔루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자, 이게 모듈도요. 맨 처음에 저도 이제 그 2003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SAP ERP, 이러닝 이러닝, 저희 예. 교육을 하면서 그때 FI MM 이런 거 했는데 그 모듈이 항상 있다. 요즘 또 모듈이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코어 모듈을 해가지고 네. 회사에 이제 근간이 되는 모듈만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든지 원가, 네네. 그다음에 생산, 판매, 구매 뭐 요 정도만 네네. 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 외에 이제 컬래버레이션이라는 형태의 이제 협업을 하는 네네. 모듈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해서 고객과의 협업 네. 또는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네.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다음에 각 생산 법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생산 법인들의 플래닝을 계획을 어떻게 컬래버레이션해서 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필요가 되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지만 회색 부분은 이제 고전 코어 모듈이라는 네네. 고전의 모듈들이고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사실 상당히 이제 각광받고 네. 앞으로 나갈 방향이 큰 그런 모듈들인데 뭐 CRM이라든지 CRM은 이제 고객 네네. 그렇죠. 관리하는 모듈, 그다음에 SCM이라든지, 네, 궁금한 거. 그다음에 SRM 아까도 있듯이 서플라이어들하고의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안전 환경 쪽에 좀 포커싱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EHSM이라 가지고 안전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더 고도화가 되고 그런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근데 요즘 보면 이것도 SAP ERP도 굉장히 요새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게 큰 변곡점인 것 같은 게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게 이렇게 좀 푸른색처럼 예, 새로운 예. 모듈도 많이 생겼지만 예. 또 방식도 이제 클라우드라는 방식도 많이 도입이 되잖아요. 예, 특히 이제 파란색 부분들이 네.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로비라고 하는데 라인 오브 비즈니스 요런 비즈니스들은 네.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로 대부분 네. 그렇다면 아까 젠 컨설팅은 이제 교육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예. 그 이제 현업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생소한 이제 SAP라는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예. 또 기존에 알던 FI 이런 거 기본이 아니라 새로운 것도 막 들어오고 모듈이 예, 그렇죠. 거기다가 클라우드까지 돼버리고 이럴 경우에 현업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 그래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이제 그 진단을 해드릴 때는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어프로치 할 거냐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내지 말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정해진 리소스인데 특히 이제 중소중견기업은 리소스들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해진 리소스인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의 길을 다시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로 해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모듈을 먼저 구축을 하고 네. 그게 6개월이든 6개월 정도면 이제 대부분 안정화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제일 되거든요. 우선이 높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끼워서 네네. 완성을 하는 그런 방법이 대기업이면 사실은 리소스가 워낙 많으니까 빅뱅어로 이렇게 쭉 가지만 중소중견에는 차라리 그렇죠. 어프로치를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 개별 모듈을 예. 대학생처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기업의 가장 큰 우선순위인 최선의 목표를 일단 예, 예. 달성하는 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 하나의 수단들이니까 다. 결국은 이제 네.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가 바로 필요한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네네.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네. 보는 거죠. 자, 아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2년 정도 걸리는 뭐 PIT 만들 정말 예, 예. 전사적인 좀 뭐 차세대처럼 한 거 했지 않습니까? 2년 이상 예, 저도 많이 기억이 했죠. 나는데 예.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은 그 1년도 아닌 하가 6개월 정도. 예. 물론 이제 규모가 이제 대기업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실제 구축하는 프로세스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좀 여기 나와 있는데 예, 이거 예. 일일이 다 설명하실 게 아니라 설명할 건 아니고요. 네네. 한번 기본적으로 좀 네. 그 과거와 현재 어떻게 틀려지는지 보면 네. 과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그 경영 컨설팅 펌에다가 PI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뭐 AT컨이라든지 아. 뭐 보스턴 와가지고 일반적인 뭐 ISP 하듯이 예, PI를 맡기면 네.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를 PI를 하고 나갑니다. 아, 네. 그럼 6개월 PI의 결과물이 뭐냐면 이제 책 5권, 아주 두꺼운 책 5권을 결과물로 던져주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SAP ERP 구축으로 들어가면 그 책은 저기 도서관에 이제 먼지가 쌓여가고 네. 새로 이제 SAP 컨설턴트 들어와서 새로 그리는 아.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갭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축을 염두해 두면서 PI를 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그림만 이쁘게 그리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의 PI는 사실은 솔루션에 경험이 있는 네. 경험 많은 컨설턴트가 아. 들어와서 PI를 하고요. 왜냐하면 네. 그 솔루션, 그 플랫폼을 기반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 안에 예. 프로세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있죠. 예. 아. 그래서 이제 PI와 구축의 갭을 지금 없애는 중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PI를 하면 엑센처라든지 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컨설팅이 아니라 이제 실제 컨설팅하는 컨설팅 펌들 또 저희 같은 네네. 로컬 파트너들도 역시 PI를 앞단에 한 달 네네. 아니면 2달 정도로 슬립하게 하는 거죠. 네네. 예. 아. 그리고 진행한 게 아. 과거에 좀 차이점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SAP가 지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의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새로 다 개발하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20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 한국에서는 이런 프로세스 있어. 그럼 이미 개발된 게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개발 기간을 줄이고 설계 기간을 약간 설계 기간을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방법론을 좀 슬림화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네.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테크놀로지 드리븐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기술 안에 이제는 뭐 ERP가 도입된 지 우리나라도 20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안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여러 가지 길이 있는 프로세스들이 다 기술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잘 아는 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SAP가 PI를 하는 툴은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근데 이제 SAP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네. 즉 선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녹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참조를 해서 PI를 하는 네네.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네. 어프로치가 이제 바뀌어진 거네요. 예, 예, 저기,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베스트 프랙티스,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여기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따라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일견 뭐 특히 이제 글로벌 지향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이제 또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미 800여 개 기업이 이미 쓰고 있으니까 예. 뭐 이런 것에 대한 이걸 따라해라 이걸 뭐 하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줄긴 했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뭐 20년 전에 프로젝트 할 때는 무조건 개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개발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몇천 번씩 되는 개발량을 다 개발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네. 이제 네. 본인들만의 좀 유니크한 업무들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업무들은 그 회사에 맞게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 네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엘이라는 이제 독일 네네. 그 제약회사. 예, 제약회사를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서 대부분 와서 하고 로컬 컨설턴트 들어왔는데 그때는 독일 회사는 특히 개발을 안 해요. 오. 거의 스탠다드를 씁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유지보수나 운영을 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프로젝트를 하면 유저가 불편해서 입력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유저 플랜드리하게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의 절차가 있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들은 이제 변화 관리를 통해서 네. 이제 이렇게 변화를 시켜드리는 거죠.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유저는 너무 불편하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ERP는 유저가 안 써버리면 결국은 네, 그렇죠. 못 쓰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유저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개발해서 네. 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거네요. 뭐냐면 어떤 그 프로세스 자체는 그건 따라하되 따라가는 거죠. 예. 사용자의 편의성, 그죠? 그런 것들이 뭔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프렌들리하든 아니면 네. 데이터를 좀 이렇게 자동화라 해서 맞습니다. API 써가지고 예. 이렇게 자동화 흘러가게 한다. 네. 데이터의 흐름을 좀 이렇게 쉽게 유연하게 네.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네. 같네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ERP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엔드 유저가 네. 사용자가 데이터를 잘 넣어주느냐 마느냐의 그렇죠. 차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던져주고 어려운 화면 던져주고 난 네. 너 네. 그러면 결국은 안 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프로젝트 할 때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건 자동화 해주고 엔드 유저가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런 화면들을 개발을 해준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제때 입력하게. 맞습니다. 예. 사실 이래야지 ERP가 제대로 되는 거죠. 물과 재의 흐름이 동시에, 그죠? 이게 제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가. 네. 정확한 데이터를 안 넣으면 또 제때 안 넣으면 그 솔루션 업체가 말하는 저 물과 실물과 장부의 흐름이 네.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데이터의 흐름이 참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데이터의 흐름과 그다음에 적시에 네. 데이터를 넣는 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진단을 이제 한 네, 번씩 해드리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데이터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스터 데이터가 안 맞거나 그다음에 데이터를 적시에 안 넣거나 네네. 예를 들어 뭐 재고가 입고가 됐는데 네, 그냥 가만 놔두다가 뭐 내일 입고 잡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ERP가 ERP대로 안 써지는 네. 안 써지게 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엔드 유저가 굉장한 작은 노력만 해도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자동화를 시켜주는 게 네네.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SAP의 좋은 컨설턴트라고 하면 예. 이런 이제 데이터의 흐름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네네. 얼마나 현재 그 있는 그 기반에서 그거를 잘 구현해 주느냐,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느냐. 네, 맞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반 SAP 모듈에 대한 기능성만 잘 아는 사람보다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예,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뭐 지식만 많은 사람보다는 네.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면 네네.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흐름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 버틀럭이 걸리는 데를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사실은 요즘에는 문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구글에 들어가서 찾으면 모르는 거 다 찾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하우를 아는 것보다는 그 좀 더 그런 유저 프렌들리한 네. 형태의 네. 성격, 네. 그다음에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은 컨설턴트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컨설턴트가 예. 지금 이제 어차피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자동화가 100%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각 부서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하는 그 오프라인 조직이 잘 참여하게 하는 뭔가 컨설턴트가 그런 방안까지 제시해준다면 예, 예. 뭐 진짜 따봉이겠죠, 따봉. 그래서 네. 가장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 현재 ERP를 도입하기 전에 10개밖에 안 넣었어요. 예를 들어 네네. 세일즈 오다를 만드는데 네네. ERP를 도입하고 나서는 50개를 넣는데 자 50개를 넣어라. 넣게 하고 나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현업은 뭐냐면 10개 넣은 걸 내가 50개를 왜 넣지?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50개를 넣어서 내 업무를 더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렇죠. 넣지 말아야 도 50개를 네, 넣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50개의 데이터를 인풋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넣으면 그 인풋에 의해서 내 업무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네, 뭐 레포트를 자동으로 뽑아준다든지 아니면 얼럿을 기능을 넣어서 네, 넣기만 네. 하면 네. 얼럿을 자동으로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 좀 더 효과적인 컨설팅이 아닌가. 그러니까 각 그 기업의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자연스러운 맞습니다. 동기부여, 예, 예. 그걸 잘 파악하는, 맞습니다. 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강제적인 것보다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간회의 때 예를 들어 회사도 매일 뭐 주간회의 하고 네네. 월간회의 할 거니까 네. 너 요것만 넣으면 네. 그런 자료는 그냥 쉽게 그렇죠, 나올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메릿을 같이 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하려면 그 뭐 아주 머리가 엄청 스마트한 것 한 것보다
그 경험, 네, 경험과 그 실전에서에서 우러나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날리지하고, 예, 인더스트리 날리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무를 좀 해봤던 사람이면 훨씬 더 좀 네. 가이드를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 실제로 그 현업들하고 예. 속된 말로 좀 굴러봐야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뭐 소주 한잔 같이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나오는 거지 뭐. 뭐 그냥. 여담이지만 뭐 프로젝트 할 때 술 마시는 횟수와 네. 성공은 비례한다. 그러면 좀 많이 좀 하십니까? 저는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이 예. 그 본부장님이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필드에서 해보면, 많이 예. 듣는 말들이죠. 프로젝트 해보면 사실은 뭐 베스트 프랙티스는 좋지만 나는 그냥 내 일 그대로 할래. 네. 그다음에 뭐 내가 입력을 안 해도 네. ERP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 뭐 네. 이런 네. 사실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ERP하고 사실은 네. 좀 반대적인 네. 요구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좀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지만 뭐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뭐 영어로 미스라고 그러죠. 예, 예. 뭐 그죠.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관점하고 실제 현실은 어떤지 예, 예. 좀 비교해 주면서 얘기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ERP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네. 결국 ERP는 전체의 흐름을 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의 뭐 어떤 화면을 구성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네. 사용자 입맛에 수정을 해주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패키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프로세스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ERP라는 것은 그 회사에 물론 회사가 잘 되면 뭐 경영진이나 일반 직원도 다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잘 되기 예. 위해서는 어떤 경영진이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회사도 전략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창발성을 요새 뭐 창조경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내가 ERP 하면 내 업무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부분의 최적화보다는 이게 전체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 내가 입력을 해야만 또 넥스트 스텝에서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로드는 절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네. 반대로 입력하고 이러한 로드는 안 줄어들지만 입력하고 나면 네. 보고서를 뽑는다든지 네네. 분석을 한다든지 레포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의 업무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SAP는 뭐냐면 업무의 질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말씀이시다. SAP에서도 이제 MRP라는 기능이 있는데 MRP 기능은 뭐냐면 MRP를 돌리면 생산 오다 또는 구매 오다의 전 단계까지를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업체가 결정이 돼 있다. 그럼 자동으로 PO까지 그냥 구매 오다까지 다 네네. 내버리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굳이 그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지 말고 네. 나가서 소싱을 하든 네. 단가를 더 좋은 단가를 가지고 있는 밴드를 찾든 네네. 좀 더 효과적인 업무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업무들이 업무로드는 줄어들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거를 커버하는 네네. 그런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SAP가 도입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네. 어떤 그 정형화된 일들은 얘한테 맡겨버리고, 그렇죠. 예, 거기서 자꾸 내가 그 옛날 내가 오래 했다 그런 거 가오잡지 말고 예. 넘겨버리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뭔가 예, 예. 나만의 어떤 네. 전문성, 회사에 맞습니다. 기여된 나만의 전문성 있는 것들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거 도입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는 분석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자료들이 이제 데이터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잘해서 그 윗사람한테 그런 걸 잘 보고한다든지. 그렇죠. 코스트 네. 세이빙 할 수 있는 네. 그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거고. 뭔가 나의 업무 로드를 정형화된 일에 부속품처럼 하는 데 쓰이지 말고 내가 조직에서 뭔가 인정받고
전문성으로 네네. 인정받고 나의 커리어가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내 시간을 더 쓴다면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 아닐까? 충분히 업무로드를 더 해서 입력을 하더라도 네.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요즘 뭐 알파고 시대 네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네요. 단순한 지식, 그다음에 단순한 반복적인 방법은 컴퓨터가 해놔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ERP가 예. 뭐 알파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수준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이게 진화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진화하고 이제 데이터가 계속해서 모이고 데이터가 계속 분석이 된다면 얘가 또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기업에 있는 어떤 앞으로 미래 알파고가 될 그 시스템 ERP가 될 건데 충분히 그 ERP 시스템을 지금 잘 친해져야 되겠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친해져서 얘랑 어떻게 잘 친해질까? 잘 친해지느냐. 우리가 옛날에 미국 사람들하고 했던 이유가 미국이 잘 그렇죠. 사니까 예, 영어 배운 거 아닙니까? 친해지려고. 네, 예. 그래야지 생존이 유리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 생존에 조직 생활할 때도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ERP를 잘 쓰는 기업들과 못 쓰는 기업들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쓰는 기업들은 ERP가 자동화될 수 있는 일들은 단순 반복 작업은 ERP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도록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석하고 평가하고 네네. 이런 작업으로 하는데 못 쓰는 회사들은 그걸 ERP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나는 여전히 PO를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네. 네. 지금 그러니까 업무의 질을 바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죠? 맞습니다. 즐기라고 우리 결국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업무의 퀄리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없다면 바꾸고 싶어도 못 하는 거 못 아닙니까? 바꾸는 거죠. 네,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누군가가 서포트를 안 네. 해주기 때문에. 자, 뭐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얘기네요. 예, 네네. 하여튼 그 정해진 절차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특징이 오지랖이 좀 넓다 보니까 네. 정해진 대로 룰을 잘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ERP를 잘 쓰기 위해서는 룰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네. 룰을 벗어나면 워닝을 준다든지 뭐 못 벗어나게 해드리긴 하지만 정해진 룰대로 그다음에 정해진 시점에 네. 그다음에 정해진 방법으로 네네. 뭐 입력을 하는 그런 편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불편하다는 거죠. 네네. 엔드 유저한테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동하는 게 네. ERP가 마스터다. 아, 네. ERP만 도입되면 모든 게 도입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ERP는 말 그대로 차를 한 대 사는 거지 네. 차를 샀다 해서 모든 출퇴근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내는 도움을 주는 툴일 뿐이지 얘가 뭔가를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툴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을 정확하게 잘 쓰는 네.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스터키라기보다도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툴이고 이 툴을 이용해서 활용을 얼마나 잘 하느냐를 네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ERP가 그냥 어떤 아까 뭐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ERP로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해결할 인사이트를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또 찾을 그런 수 걸 있는 거지. 찾아주는 실제 해야 되는 건 나의 몫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거를 약간 이제 오해하면 ERP가 다 해준다면 구태여 그러면 CEO가 왜 있습니까? ERP 도입해서 끝나게? 큰일 나죠. 예. 뭐 영업본부장이 왜 있겠어요? 다 맞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새 빅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ERP가 아까 데이터의 흐름 말씀하셨고, 물론 이제 ERP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기업 내부의 데이터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요새 또 사물인터넷 또 나오니까 네, 나오고. 요즘 ERP에서는 그러면 사물인터넷 또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러 센서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요새 ERP 안으로 들어갑니까? 사물인터넷 또 예, 예. 추세가 어떠던가요? 요새? 지금 요즘에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네네네. 얘기들이 화두가 되는데 네. 결국은 ERP 안에 이런 데이터들을 게더링할 수 있는 기술,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SAP 안에도 이제 ME 모듈 중에 보면 뭐 매니팩처링 엑스큐션이라든지 MI라든지 이런 모듈들이 들어와서 네. 결국은 그 빅데이터의 기본은 뭐냐면 가장 필요한 데이터를 팩토리인가 생산 공장에 흘러가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ERP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하고 또
비견할 만큼 자주 얘기되는 게 그 설비 관리입니다. 스마트 설비 관리. 네. 즉 설비의 고장을 과거의 빅데이터를 뽑아서 예방을 한다는 거죠. 네. 보니까 예를 들어 베어링이 돌아가는 진동의 횟수가 옛날하고 틀리다 그러면 몇 개월 후에는 고장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중심되는 IoT들이 ERP 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건 나중에 뭐 또 뭐 재고라든지 뭐 그런 거에도 굉장히 좋은 거가 되거든요. 그거 플러스 이제 물류의 흐름들. 물류의 흐름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각 재고에다가 상품에다가 이제 태그를 붙여서 이 태그가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런 물류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예전에 ERP는 저는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으로 생각했거든요. 돈, 돈이 이제 물건, 돈 서였는데 지금은 돈과 물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데이터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는 그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해서 뭐 꼭 기계에서 뽑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판매 흐름을 다 보면 미래 판매 예측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팩터들을 더 더하는 거죠. 날씨 팩터, 뭐 계절 팩터,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향후의 미래 흐름을 또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사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SAP 프로젝트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그 본부장께서 그동안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SAP 프로젝트를 했던 분들은 아마 동감을 하실 건데 크게 5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마스터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데이터는 뭐 굉장히 많죠. 자재 마스터든지 고객 마스터든지 뭐 BOM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마스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엔드 유저의 인풋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이유는 마스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재 마스터에 어떤 뭐 안전 재고가 자재 마스터에 세팅이 돼 있다. 그럼 사용자는 입력할 필요 없이 거기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자재는 납품되는데 며칠이 걸려 있다. 그러면 다 끌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메인테인을 안 해놓으면 결국은 사용자는 계속 잘못된 정보를 계속 잘못된 데이터를 양산을 하든지 거죠. 아니면 자기 PC에는 엑셀만 이용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의 중요성 뭐 누구든지 알겠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에서 중요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뭐 그건 SAP를 하든 다른 ERP를 하든 동일한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동일합니다. 어떤 ERP를 하시든지 마스터 데이터를 잘 핸들링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특정 데이터를 사람이 너는 매월 한 번씩 이걸 업데이트해. 그러면 사람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빅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끌어다가, 이 값은 다음 달부터는 A에서 B로 바꾸셔야 된다라고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돌으면서 그런 값들을 자동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지만, 중요하다고 계속 설명만 하고 나오면 진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프로젝트 할 때 충분히 합의를 하셔가지고 개발을 하든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뭐 저녁에 자꾸 만나야지 성공한다는데 담당자하고 컨설턴트가 조화를 좀 이루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서로의 마음을 다 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화를 가져가면 그 프로젝트는 충분히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담수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굉장히 뭐 사무적으로만 너무 사무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군가가 해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PMO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조직에서 좀 분위기를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현장에 갔더니 A, B, C의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산은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하. 1, 2, 3이야. 아, 네네. 라고 이제 1, 2, 3을 주고 오는 거죠. 네네. 현장은 여전히 A, A, B, B, C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갭을 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 SAP 모르겠다. 음, 그래 월말에 뭐 돈 주기 위해서 그냥 입력하고 음. 최종적으로 회계를 위해서만 입력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자 베스트 프랙티스가 예를 들어 A, B, C로 돼 있고 네. 현장은 1, 2, 3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는 지켜주되 네. 업무를 하는 것들은 네. 현장을 쫓아가게 화면을 구성을 해줘야지 편의성을, 예, 네. 충분히 엔드 유저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돼버리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 시스템을 위한 ERP가 되니까 네. ERP가 업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또 피곤하니 난 ERP를 위해서 오늘 야근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번째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실사용자를 위한 배려. 네네네. 즉 당신이 입력한 10개는 수백 개의 레포트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뭐 네네. 이런.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의 중요성.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놨는데 네. 이걸 충분히 테스트를 안 하면 네. 결국은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이슈들이 어떤 생기죠. 식으로 그 테스트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중소기업일 경우에 예. 한번 테스트할 하는 그런 팁 같은 거를 하나만 주신다면. 네. 기본적으로 테스트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음. 근데 예를 들어 음. 요건 이제 뭐 팁인데 특정 회사에서 한 얘기인데 일인데 네. 그러니까 경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달 병행 테스트라고 해서 자 기존 시스템도 있지만 오픈을 다음 달이다 오면 네네. 이번 달에 한번 너희들이 하는 업무를 입력을 해서 네. 성과가 가장 좋은 사람한테 네. 뭐 일주일 휴가를 준다든지 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뭔가 엔드유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네. 테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현업한테 의미 없는 데이터로 테스트해라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실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라라고 네네. 가이드를 해야지 사실 테스트를 잘 해주는. 그러니까 실 데이터를 갖고 자기 업무를 테스트. 예, 그런 네. 그런 형태로 좀 프로젝트 할 때 좀 가이드를 주면 네네. 좀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무엇이 성공과 실패는 백지장 한 장이라는데 그것이 말고 백지장이 무엇이냐? 예, 과연 백지장이 뭐냐? 네네네.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 이게 우리 회사의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네. IT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있는 프로세스 없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지도 않을 프로세스를 다 설계해 넣었습니다. 아, 네네. 그다음에 내가 쓰지도 않을 레포트도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보면 100개의 레포트를 개발을 했다. 100개의 기능을 개발했다 그러면 1년 뒤에 가보면 20개 정도만 쓰고 아, 네. 80개를 못 쓰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이다라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경영층에서도 충분히 그런 거를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경영층에서도 야 이게 너희 마지막이니까 네. 잘해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아까도 했듯이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네네. 프로젝트에 녹여서 그러니까 산이 너무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네. 요즘 전 세계를 예. 이끄는 기업들 보면 다 이런 어떤 그 IT 시스템이 네. 다 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 리딩 기업이 되는 거고. 네. 계속 네. 고도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늪으로 표현하는데 네. 늪은 좀 비관적인 말이긴 하지만 눈이 약간 너무 ERP 질퍽한 것 는 같아요. 질퍽한 것 같아요. 발목이 한번 빠지면 계속 네네. 빠져듭니다. 결국은 네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돼야지 네네. 결국은 성공되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PI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현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용어로 네네. 그 현업 요원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거든요. 부서장들한테 자 필요한 이런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네, 선출해 주세요. 네. 그럼 결국은 부서장들은 어떤 팀원을 하냐면 가장 그렇죠. 네. 신입 신입 아니면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은 없어도 돼. 네. 이런 분들을 다 뽑아주거든요. 아.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젝트 와서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네. 모르는 프로세스를 와서 설계하니까 뭐 이상한 길로 설계가 그렇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명을 해서 네. 요분 또는 요분과 대등한 네, 네.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뽑아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렵긴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워낙 그 그렇죠. 리소스가 작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6개월을 한다. 네. 그럼 6개월 내내 이 PI 분들이 풀타임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작은 리소스의 특징이 뭐냐면 필요할 때만 풀타임으로 주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파타임. 뭐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또 실수하는 게 컨설턴트 굉장히 많이 해보셨잖아요. 좀 알아서 해주세요. 네. 예. 네. 그게 진짜 백지장인데 결과는 엄청난. 그렇죠. 예. 결국은 설계를 해놨더니 이 이사는 아니네 하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현업이 왕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업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100%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들은 네. 현업을 설득을 하든 현업의 변화 관리를 하든 바꿔줘야 된다는 네.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신제품 기획할 때 예. 고객들을 설문조사해서 기획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들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요 부분들은 컨설턴트가 많이 가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컨설턴트는 경험이 많지만 네. 프로젝트는 모든 현업들은 처음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 있는 컨설턴트라면 가이드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이드를 해서 쫓아올 수 있도록 그런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컨설턴트를 사실은 좀 찾으셔야 되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건 계속되는 얘기지만 시스템 오픈하면 끝이 아니라 네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네. 프로젝트 할 때. 네. 아무 패키지나 뭐 ERP라고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ERP라고 하더라도 회계와 물류가 전혀 연동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물류에 굉장히 프로세스가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ERP들이 네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국산이든 외산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ERP의 진짜 기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그 브린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공장이라든지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국산보다는 외산을 쓰는 게 더 네, 나을 수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런시라든지 타임존이라든지 아니면 랭귀지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세법들. 네. 예를 들어 뭐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세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세법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해외 패키지가 조금 더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패키지를 선택할 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솔루션들은 네. 다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되는지 개발해서 되는지 표준에서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표준에서 되는 거고요. 보여줄 수 없다는 건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을 좀 솔루션 선택할 때 좀 이용해서 네, 네. 좀 데모도 보여달라 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SAP에 어느 정도 관심이 네. 있거나 이미 도입하신 분들이 많을 예, 테니까 이제 SAP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SAP 여러 또 파트너들이 많잖아요. 파트너가 네, 많죠. 제가 그래서 한 파트너고. 예, 그러면 여러 파트너 중에서 내가 어떤 파트너를 선택할 그 기준이랄까? 그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선택의 기준. 네네. 선택의 기준은 뭐 객관적으로 뭐 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렇죠. 네. 결국은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예를 들어 어느 파트너든 이 네. 파트너가 프로젝트를 기존에 했는데 실패를 했느냐, 네. 실패한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되느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SAP의 표준 기능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네. 이게 잘못돼 버리면 자 개발합시다. 전부 개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개발로 돌아서는 순간 이제 비용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SAP 표준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군에 네. 경험이 있느냐. 요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모든 회사들은 네. 모든 파트너는 네. 나는 그런 적 없다. 안 해봤, 아니다. 네. 잘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구축한 구축사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프로젝트를 했던 고객들을 컨택하셔서 레퍼런스를 한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트너 입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잘한다라고 밖에 그렇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던 그 고객사를 컨택을 하셔서 네. 정말 이 파트너는 이렇게 잘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요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PDF로 네. 공개되겠죠? 네. 우정수님 요 자료는요, 저희 토크IT 저희 사이트에서 한 일주일 뒤쯤에 다시 보기랑 같이 그 발표 자료 PDF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재용님, SAP 하나 그 인더스트리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SAP 하나 일단요, 예. 이전에 그 SAP 하나가 도대체 그 기업에 예. 어떤 이득을 주는 겁니까? 베네핏을 베니핏 주느냐.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게. 예. 없었는데 그게 들어오면 도대체 기업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SAP 하나에 대한 좀 오해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오해가 환상도 있는데 있을 것 같아요, 환상. 네. SAP 하나는 인메모리 DB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메모리 기반의 DB만 바뀐 거지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SAP 하나는 그거는 결국은 완오브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인메모리로 바뀐 자체도 하나의 혁신이지만 네.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도 굉장히 단순해졌고요. 그 다음에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패턴도 네. 기존에는 엔드 유저가 업무를 하러 들어갔어요. 어떤 길을 네네. 찾아 들어갔는데 네네. SAP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다음에 당신한테 지금 걸려 있는 펜딩 네. 이슈가 몇 개입니다라고 네네. 이미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SAP 하나의 큰 장점인 거고요. 그래서 잘못 아시는 분들은 뭐 파트너 분들 중에도 많아요. 네. SAP 하나 똑같아요. 그냥 네. 인메모리 DB 기반으로 빨라요, 바꿨습니다. 그냥. 네, 빨라요. 근데 사실은 기업에서 빨라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경영자라도 천천히 해. 뭐 급하다고 빨리 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반은 인메모리지만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다 단순화됐고 그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엔드 유저의 업무 서포트의 확률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니 디바이스. 네.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바일 핸드폰에서 그다음에 이런 태블릿에서 PC에서 동일한 화면을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완전히 또 틀려진 거고요. 네네. 물론 이제 저희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가 왜 인더스트리 4.0의 기본이 되느냐? 네.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은 아까도 했지만 빅데이터에 기반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요 분석된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인데 결국은 빅데이터는 뭐냐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RDB, 네. 즉 오라클이나 이런 RDB 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DB가 이제 인메모리상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로 올리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쫓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SAP 하나가 인더스트리 4.0의 근간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든 그 인더스트리 4.0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설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ERP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태고요. 뭐 1, 2년 안에는 완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네.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저기 장경익님, 유저가 편하게 쓰기 위해선 결국 UI를 편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웹 DYN이나 네. SAP UI는 상당히 불편한 축에 속합니다. 개발이나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지금 아마 그 SAP의 버전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아마
하나 버전은 아닐 거고요. 네. 지금 두 가지 좀 가능 솔루션이 있는데 하나는 네. 뭐냐면 페르소나라고 해서 네. 외부로 SAP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SAP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거는 화면 하나를 외부로 전환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아, 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을 하면 SAP 화면이 외부로 바로 저장이 되고 거기서 실행이 되는 그런 네네. 형태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솔루션을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솔루션을 쓰면 그것도 유료 솔루션이었는데 2년 전에 무료로 바뀌었거든요. SAP 솔루션인데 네네. 그래서 그 페르소나를 제가 추천하고 알겠습니다. 자, 허춘웅 부장님 생방송은 일주일 뒤쯤에 토크아이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성현님께서 조선업이 불황을 지나 붕괴되는 이유 중 하나가 ERP 대책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네. ERP가 다는 아니겠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그 이기정님, 아, 현업 현업 사용자가 SAP ERP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SAP에는 사실은 알면 편하고 몰라도 뭐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컨설턴트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쫓아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팁들은 제가 한번 고피님한테 통해서 네네. 좀 문서를 좀 알겠습니다. 전달해 드리고 아니면 저희 토크아이티에 네. 앱이 있으니까요. 그 그쪽으로 포럼에다가 그 글을 네, 써주시면 제가 올려드린 네네, 글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료도 올라가나요? 네네, 자료도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SAP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계속 사용자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SAP 솔루션 중에 WPB라 해가지고 교육을 이제 굉장히 3차원의 형태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 그 교육 문서에 입력을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매뉴얼에. 네네네. 그리고 매뉴얼에 데이터를 입력해 교육에서 실습까지 해볼 수 네, 있는 그런 네네. 솔루션도 있고요. WPB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네. 단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엔드유저한테 입력하는 화면의 교육이 아니라 이 입력을 하는 화면의 교육은 사실은 의미 없어요. 네.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런 레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교육을 자꾸 시켜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지 단순히 그렇네요. 입력을 잘하는 교육은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능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렇죠. Y를 가르쳐야 네, 돼요. 왜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 맞습니다. 예. 너한테 왜? 네, 정확하게 그게 중요한 거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이영규님, SAP 프리랜서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프리랜서들의 수익성은 계속 유지되리라 보십니까? 혹시 프리랜서분 아니신가요? 굉장히 많으시죠? 원래 이 프리랜서 아직도 한 1,000명 정도 1,000명 되나요? 예. 지금 이제 계속 가동이 그래도 되는 다른 일반 IT에 다른 개발자 프리랜서보다는 굉장히 뭐랄까요?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좋았죠. 좋죠, 지금도. 현재도 아직까지. 네, 현재도 좋고. 아직까지는 뭐 일반 IT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네. 미래를 보면 네.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의 프리랜서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결국은 공급보다 작아지니까 네. 시장에 뭐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네. 일반 IT를 할까요? SAP를 할까요? 라고 하면 네. 아직까지도 SAP를 네. 하시는 게 네. ERP를 하시는 게 네, 네. 물론 SAP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ERP 컨설턴트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정진규님, SAP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진짜 실패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라이브를 가야 되는데 고라이브를 아예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물론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SAP는 거의 눈 감고 하더라도 고라이브는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고라이브를 네. 못하는 네네네. 경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 SAP가 실패는 뭐냐면 잘 못 쓴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보면 알거든요. 제가 이제 진단에 가서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자, 현재 마스터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를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네. 뭐 프로젝트 할 때 세팅해 놓은 거 그대로 안 쓰는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 진단 나가면 100% 우리 잘 써요 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의 세팅.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일즈 오더를 뒤져봅니다. 판매 오더를 뒤져보면 예를 들어 100개 판매 오더 냈는데 90개만 출하하고 10개가 나머지 있으면 사실 네네. 그걸 다 닫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구매도 똑같습니다. 구매 오더도. 딱 가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구매 오더 1억 개를 내놓습니다. 네네. 1억 개를 내놓고 계속 거기서 빼먹고. 아, 네. 뭐 이런 경우 보면 사실은 실패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SAP를 못 써서 실패가 아니라 SAP는 어찌됐든 고라이브가 되고 쓸 수 있습니다. 네. 단 실패의 의미는 뭐냐면 회계를 위해서 나는 돈을 줘야 되니까 억지로 입력하는 경우. 네네네. 이런 경우는 실패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SAP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네, 그렇네요. SAP가 네. 나를 위해서 네네. 존재한다 그러면 성공인데 어. 사실은 SAP 컨설턴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회사들이 못 쓰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드유저의 편의성을 좀 간과했다든지 마스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좀 쉽게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을 간과했다든지 네네. 그래서 물론 저도 책임감을 느끼긴 하지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잘 못 쓰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네.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구글링을 하면 많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 안 오늘 같은 나오죠.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이제 이런 그런 말들이 그동안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래야 되는 건데 허심탄회하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요즘에는 어떤 생각들 하냐면 지금까지 SAP를 잘 못 쓰고 있는 분들을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네. 좀 더 빨리 저비용으로 잘 쓰게 네네. 할까를 좀 계속 고민을 하고 네. 있거든요, 저희도. 하여튼 저희 그 SAP 러닝 포럼도 지금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지금 경험들이나 관점들을 계속해서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기록에 남고 이것이 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온라인에 또 소통하고 하면 아마 점점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자, 홍영주님. 요즘 화학물질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EHSM 말고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해도 좋은지요?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SAP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플랫폼이 바뀌었는데요. 네. 옛날 플랫폼은 SAP가 다 하겠다. 이런 전략이었고요. 네네. 최근의 플랫폼은 뭐냐면 그래 어느 거든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이런 플랫폼으로 바뀌어서 네. 서드파티 솔루션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장단점은 뭐냐면 네. 서드파티는 이제 웹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웹에 있는 데이터가 SAP하고 인터페이스가 좀 필요한 거고요. 단점은 뭐 그런 부분인데 장점은 뭐냐면 저렴하겠죠. 네네. SAP의 솔루션 좀 고가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송윤식님은 고객과 대응할 때 유용한 정보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요즘 여기 정진규님처럼 여러분들 얼굴 좀 토카티 회원이면 여러분들 지금 실내 누르시면 여러분들 PC에는 여러분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언제 만나냐면요. 매월 1, 3주 수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기억하세요. 1, 3주는 아예 딱 기록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있거든요. 1, 3주니까 2월 1일 날에는요. 그 ASPN에 한창진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제 아까 인더스트리 4.0 네, 좀 그 얘기를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음번에 만날 때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얼굴 사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이미지 같은 거 황선우님, 정준이 얼마 좋습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네, 서로 소통되고 여러분 제 얼굴 보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얼굴 못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제가 한 분 원래 책 하나 보내드릴게요. 정진규님 제가 오늘 질문 제일 잘하는 분. 정진규님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로 정진규님께서는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질문해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자, 본부장님. 네. 금방 한 시간 금방 갔죠? 아유, 금방 갔는데 네네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가시죠. 네. 네,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사실은 프로젝트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파트너, 네. 좋은 컨설턴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네.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레퍼런스라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챙겨보시면 네. 충분히 좋은 파트너와 컨설턴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ERP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용을 하기에 따라 실패냐 성공이냐 틀려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실패가 없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저도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적었어요. 적었다는 것은 저도 오늘 많이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관점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뭐 좋은 시간 됐어요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6월 1일 날 6월 달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뵙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토크아이티에서는요, 지금 ERP 말고도 보시면, 세미나에 보면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하고의 토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궁금한 거 있으면, 요거 괜찮겠다 하시면 미리 사전 등록을 해주시면요, 문자라든지 이메일에서 리마인드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늘 한번 토크아이티 앱으로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에서 이거 괜찮겠다 하면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이렇게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좋은 문화를 같이 한번 우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